자, 이제 삼추신금인데, 신월이든 6월이든 수월이든 신금은 전부 다 이제 임수를 용하거든. 근데 이제 신월에는 임수가 장생을 얻어가지고, 자칫 좀 왕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신월에 이제 수가 많으면은, 그, 기본적으로, 임수가 뭐, 수국을 짓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탁해지니까 좋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임수가 좀 작게 있어야 복격을 이루고 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본체가 완전한 상이라고 해서 체전지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기운의 그 양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는 간목이나 또 무토를 우리가 참작해서 잘 써야 되는 거지. 팔자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임갑으로 수의 양을 조절하고 또 지나치면 토기로 막아야 되고 이런 조금 복잡한 용법을 쓰고 6월에는 임수가 그 신월과 달리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8월 신금은 이제 완전히 권세를 맡아서 왕성함의 극에 이르렀으니까 당연히 이때는 이제 오직 임수를 사용해서 씻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금이 수를 만나서 유통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럴 때는 뭐 토를 쓴다던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병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신월과 6월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고 수월에는 간목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삽목을 써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도세주옥이라는 거는 흐르는 물에다가 우리가 이제 금을 씻어주는 거니까 토가 수를 막으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간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를 쓰는 그런 용법을 이제 쓸 거야. 그래서 목이 토를 소토하고 그 다음에 임수를 가지고 이제 왕한 금을 이제 설기시키는 그런 용법으로 쓰니까 임수와 간목을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야. 자, 한번 텍스트 읽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신월 신금에서는 조금 그 텍스트의 원시 내용을 해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해설서마다 조금씩 다른 판단을 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숙달편을 통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 자, 308페이지. 신월신금은 직접 경금이 사령하여 불황한 것 같으나 자왕하고 왕한 거야. 그 다음에 임수가 신에 거하면서 사주의 무토를 보지 않으면 태원의 무토가 신에 암장되니 임수가 제방을 이룬 해안의 상으로 인명이 이와 같으며 간은 청정하고 다만 부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신의 무토가 암장해서 뭐 제방을 이룬 상이다. 그래서 뭐 무토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토가 투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관이 청정하고 다만 부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신월 신금이 임수 하나만 보면 일단 그 명식은 귀를 짓는다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해설편에 보면 신월 신금은 신월의 경금의 걸록에 해당해서 신금이 비록 세약하나 생왕이 따라 바뀐다. 따라서 불황한 것 같으나 자왕한 것이고 이는 마치 등락개각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서 뭐 등락개각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같은 이치로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뭐 은금이라도 신월에 났으면 당연히 자왕한 거지. 또한 신월의 임수는 신월은 임수의 생지로 자연 금의 수기를 설한다. 금수상관이 청하면 무토가 막는 것을 꺼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굳이 상관 폐인격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왕하잖아. 자왕한데 그것이 인수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겁재가 있고 월급격을 이루어서 상관을 쓰면 그 자체가 굉장히 무용인데 이때 인수가 와가지고 임수를 하면은 마치 발효상관 같은 그런 불리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무토가 투출하지 않으면 수를 막히게 하는 힘이 약하여 자연 발전하게 된다. 원신은 일견 무토 제방의 효용을 논하는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 무토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했다. 자, 그 다음에 꼭 토는 있고 간목이 없으면 병이 있고 약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것으로 상인이다. 그래서 이때 상관폐인의 격 이런 것 자체를 논하지 않아. 귀를 논하지 않아.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면 의금은 가히 바랄 수 있다. 자, 상관생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꼭 사주에 금이 많으면 의당 수로 설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만약 한 무리의 금수가 하나의 무토를 얻으면, 자, 일단 한 무리의 금수가 이렇게 되면 만약 수국을 지었다 이러면은 그것이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토를 가지고 일단은 용을 해야 되고, 그럴 때도 이때 반대로 이때는 오히려 이제 신금이 이제 용이 되니까 그 간목으로 재해야 자연부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처럼 신월신금이 인수를 보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간목으로 재해야 자연부귀하다. 여기 숙달편에서는 무토가 이제 약신이 되었기 때문에 간목으로 재하면 나쁘다라고 이렇게 숙달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설명이야.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명식의 사리를 두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토와 목이 다 있는 것을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 일단 신월신금이 수기로서, 임수의 수기로서 자연이 수기를 설하는 것을 일단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 또 혹간지에 수가 많으면 무토의 중함을 보아 봉생득이한 것으로 복수가 있는 명주다. 자, 근데 이제 수가 너무 많으면 그것이 이제 병이 되니까 이때는 무토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앞에 온 시구절, 그러니까 4번 스캐닝에 이제 4번하고 5번이 뭔가 좀 배치되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팔자의 구조에 따라서 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신월은 금수의 세력이 같으나 신금이 임수를 취하는 것은 수기를 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수는 많으면 좋지 않으니 적당해야 된다. 만일 수가 신중 임수 밖에 없을 때는 무토로 제하면 좋지 않다. 따라서 신월 신금에 무토가 출간했는데 간목이 없으면 병을 고칠 약이 없는 셈이니 심상한 명이 된다. 보통의 이제 평범한 명이 된다는 얘기고, 만일 무토가 있는데 간목도 있으면 반드시 의록을 잃지 않고, 또 신월 신금은 경금이 투하면 시급히 임수로 설해야지. 이렇게 겁재가 투하하고 상관을 쓸 때 그 상관의 효용은 가장 제고된다. 가장 높아지니까. 신월 경금은 정화로 단련되면 길하나 신월 신금은 경금에 도움이 있어도 극대면 불리함이 있고 설을 더욱 기뻐한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음양간의 차이고, 또 을목과 다른 식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목이 투출해 주면은 경금의 벌을 기피하지 않아, 그지? 근데 신금은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신월 신금에 일파 금수가 있는데 무토가 하나 있으면은 부기격을 이룬다. 자, 그런데 간목이 이것을 무토를 제하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무토와 간목이 다투해서 간목이 무토를 제복하는 구조라고 해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상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용하지만 그 상관이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단 말이야. 이때 인수로 제어하고 도시 제로 빼는 그런 효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임계수가 많은데 간지에 무토가 3개 있으면 봉생자실하여 복수가 가득하다. 이제 임계수가 많으면 무토를 가지고 약신으로 쓴다. 여기서 봉생은 지지인을 말하고 좌실은 술미나 사우를 얘기하는데, 토는 이제 득수했다는 얘기지. 토는 화를 만나면 실해짐으로 왕수를 제할 수 있다. 다음은 공통보감 사림의 오른명으로 모셔난 팔자인데, 임수가 투하고 무토가 사에 자실하여 암으로 임수를 제한이 길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임계수가 이렇게 투했어. 식상이 이렇게 혼잡된 구조에서 다시 목으로 빼가지고 이 명식이 상관생지한 것은 일단 좋은 거야. 그런데 수기운이 혼잡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해야 되는데, 무토를 가지고 무토가 투해야 그것이 효용이 있지. 장간에 있는 것은 쓰기 어렵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무토의 글자들이 지지에 득소해가지고 이렇게 특히 생시에 있으면은 그 무토의 효용성을 이렇게 나중에는 보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수에 효용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선 뭐 팔천체에서 뭐 향후의 운을 대비하든, 또 우리가 분각용사의 시점에서 보든 사시해 놓으면 나쁜 것은 아니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 둔 걸 가지고 뭐 봉생자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명식은
팔자가 괜찮은 그런 명수로 나타나. 그래서 임계수가 다 투한 것은 임수 하나 투한 것만은 못하지만은 장간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에 나가지고 그것이 토로서 수를 직접적으로 제하는 그런 효용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왕토로 그 기능하는 그런 기능하는 것까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신월신금은 임수가 많지 않아야 하는데 고서에 이르기를 이 부분에서도 해석을 뭐 7월신금 임부제다 그래서 7월신금은 임수가 많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고 그냥 신월신금에는 수가 많아질 우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임수가 많지 않아야 하는데 고서에 이르기를 수천금다 하면 전체 지상이라 그러니까 본체가 이제 다 이렇게 온전한 상이다. 그래서 임수가 존신이고 감무 이것은 참작에서 용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감무를 참작한다는 것은 무토가 우리가 곧 병이어서 감목으로 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임수의 양을 무토와 감목으로 이렇게 적절히 조절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개수는 용이 불가하고 그래서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마스터를 읽으면서 신월신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 신월신금은 임수가 작게 있어야 북격을 이룬다. 이 같은 경우를 체전지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월신금이 임수를 보고 수국을 짓지 않고 또 그 밖에 기신이 없고 병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체전지상이라 해서 굉장히 수가 뛰어난 명식으로 본다. 그리고 이때 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이제 간목으로 또 상관을 소통해주면 의식이 좀 더 풍부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무토를 약신으로 쓴다. 이렇게 그리고 신월에는 개수를 용신으로 삼는 법이 없고 이를 두고 우리가 신금은 흐르는 물이어야만 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다라는 배상의 측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간은 양간의 임간지에 이르면 속성이 양으로 바뀌므로 대개 따로 음간으로 논하지 않는 게 보는 게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간이 양간의 록지를 받다고 해서 속성이 양으로 바뀐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그지? 그러나 이제 신금은 좀 달라. 신금은 오직 임수를 존신으로 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글자야. 왜냐하면 같은 음의 글자 중에서도 육신, 신을 가장 음기를 대표하는 체음의 글자로 보기도 해. 그래서 우리 적천수에서 체음의 글자를 오음 중에서 가장 체음한 것을 우리가 개수로 보는 해설서도 있고 또 신금으로 보는 해설서도 있고 그래. 이렇게 음기의 특징을 아주 가장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비록 경금 우리가 원령에서 우리가 양간의 임간지를 봐가지고 경금을 봐도 이것은 우리가 신금 고유의 성격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임수를 존신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뭐 을이 예를 들어서 뭐 이 노래 났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양간의 간목 을이 예를 들어서 간목과 이렇게 등락예갑이 됐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때는 경금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다른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자, 이 정도로 친월친금